추미애 법사위가 위헌 논란이 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를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강하게 반대하면서 일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송석준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국회 경위는 퇴장 명령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호 목적부터 영장 전담 법관의 임명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제8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3조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 옆에서 발언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고 집에 들어가서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법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법인 동시에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민주당이 골라 쓰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 여성 변호사 회장 4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입법 권력이 휘둘리고 눈치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공정한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이게 지금 변협과 여성변호회 회장들의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김주 대변인님. 오늘 이 성명이 나왔고, 그리고 내일 전국 법원장 회의, 그리고 8일 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여당에 지금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사법부와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나 혹은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지금 계속해서 수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재판이 특히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제로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내란 전담 그 법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공정하게 빠르게 진행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재판을 담당할, 그러면 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판사들이 지금 현직 판사들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추천되는 분들이 지금 사법부도 있고 밖에 교수진 분들도 계시고라는 것이지,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은 현직 판사들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또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위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도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위헌성, 위법성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예. 원내에서 이 부분을 가려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보면 이런 위헌성 시비라든지 또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자들은 이 법안들이 왜 위헌성이 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입니다. 그 법률안은 전담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를 2개 이상으로 복수로 두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가 복수의 재판부를 두고 이들 사이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 교묘하고 더 악의적으로 이 전담재판부를 마치 지식전담재판부나 보통의 일반 재판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헌성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 담당할지 이거는 임의성대로 무작위 배당되는 것이 대원칙인데 그 대원칙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요. 호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그래서 이제 뭐 헌재 소장하고 법관 회의 뭐 이런 데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헌재 소장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그 진보 성향이고 그다음에 법관 회의 다 이제 그 진보 이른바 진보 판사들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뭐 이른바 구인위원회에서 2명을 올리면 뭐 1등, 2등 다 비슷한 사람들 올리겠죠. 그럼 그 중에 대법원장이 고르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대법원장 인사권을 보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민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법관 정해놓고 그러니까 판사 정해놓고 결론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인민재판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와 재판 송사를 하는데 제가 그 판결을 할 재판관을 제가 정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는 사실상 저는 붕괴됐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 득표율이 전국적으로 50대 45인데 지금 운영은 100대 0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국회를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있거든요. 100% 의회 독재입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판사 정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판결하고 원하는 판결 나오면 항소 포기하고 원하는 판결이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또 걸어서 그거 가지고 또 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